따로 광고 같은 거는 하지 않았는데도 네이버에서 전북대 부은식 검색하면은 바로 저희가 일본으로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해서 1위를 배달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올라가서 거의 3년 동안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가게에 뭐 프랜차이즈 하자 연락 오시고 하는데 점주님들이 이 상태로 오픈하게 두면 감을 못 잡 것 같고 제 성격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카페가 힘들어 분식집이 힘들어하면 분식집이 세제곱 힘들다 라고 저는 늘 말해요. 제곱도 안 되고 세제곱. 레시피 연구한 거는 한 2달 반 정도였고요. 2주 정도는 서울에 지인, 가족이 하시는 분식집에 2주 동안 직접 일하면서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팁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셨어요. 엽기 떡볶이가 그때도 유행을 했으니까 매운 떡볶이 너무 많다. 저랑 남편이 매운 떡볶이를 못 먹어서 우리 같은 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안 매운 떡볶이가 목표였어요. 이제 우리 팔 거예요 하고 딱 내놨는데 아마 음식점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잔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손도 안 댄 음식들이 다시 우리 싱크대로 올 때 진짜 많이 울기도 울고 아 이게 진짜 음식 장사는 정말 평가가 냉혹하구나.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떡볶이였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달다라는 평이 계속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변수를 줘야 되는데 커버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계속 못 바꿨던 건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가게를 만들기 힘들겠다. 당류를 기존보다 50% 줄였어요.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됐죠. 저희가 당일 사용이 원칙이고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당일에 판매하지 못한 음식이 있으면 손님들한테 포장해서 이렇게 주변에 나눠드리기 시작했었어요. 원룸에 사는 학생들, 소방서, 또 옆에 있는 큰 식당, 그리고 주변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해도 괜찮을까? 반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배달을 딱 시작하면서 배달의 민족에 이제 요청사항을 쓰게 되는 란이 있거든요. 손님들이 저번에 나눔 받았던 학생이에요. 적어주신 분들 정말 많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배달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카페가 힘들어 분식집이 힘들어하면 분식집이 세제곱 힘들다 라고 저는 늘 말해요. 분식집은 우선 재료들이 다 냉장 보관을 하고 야채나 어묵, 떡, 신선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바쁠 줄 알고 물건을 많이 받아놨는데 그게 소진이 안 되면 까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아마 음식점 사장님들 아마 다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어제 바빴지만 오늘 안 바쁠 수도 있고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대처하는 거가 확실히 음식점 창업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드린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말자 이거든요. 고객님께서 뭐 요청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바쁠 때 막 그러면 약간 곤란하다? 어떡하지? 난감해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바로 1초 만에 딱 지우고 더 친절하게 하면서 고객님 아까 이것도 다 넣어드렸고요.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게 같은 음식을 같은 가격을 주고 먹어도 더 만족도가 높고 그럼 이 만족도가 높은 가게는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가게를 처음 열 때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했던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 손님들다 보니까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되게 약간 우와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고 가고 배달 고객님 같은 경우들은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절함을 서비스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청사항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답을 적어요. 네 이렇게 해드리고 김말이 빼주세요 하면 오징어로 대체해드렸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적어서 보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 약속이에요. 갑자기 매장이랑 포장이 많아지면 배달 손님들 시간이 촉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미리 전화를 드립니다. 고객님 기다려 주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께서 음식을 받을 때 기분 상하시지 않게 그걸 정말 많이 신경 쓰고요. 누락을 하게 됐다.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환불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음식 받으시는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저희의 실수에 대해서 고객님이랑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배달에서도 친절하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맛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비스적인 거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학 때 아마 배달이 없으면 이래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커버 능력이 생기고 나서는 동네를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왜냐면 멀리서 오는 손님들은 막 퀵 불러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자 해서 동네를 지금 하나씩 늘리고 있어요. 저는 장사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내가 장사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나 되게 안정주의인데 장사를 하면서 너무 손님들이랑 막 이렇게 자주 보고 인사하고 반응이 오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가게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단골 분들이 간식을 막 사다 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제 음식을 판 것뿐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식 장사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정말 떡볶분식하면 그래도 잘 돼 하는 돈만 받고 무책임하게 오픈해주는 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109점, 209점 이런 것보다는 저희처럼 장사가 재밌고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찬 그런 가게 사업화를 해보고 싶습니다.